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제외할 경우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A이며 대한민국의 K2표는 그 다음인 2위다. 최근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 1945가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 탑5를 선정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1945는 K2표의 강점으로 자동 장전 장치와 유기압식 현수 장치, 뛰어난 도하 능력에 더해 대량 생산과 신속한 공급 능력을 꼽았는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구형 전차를 제공한 뒤 급하게 전력을 보충해야 했을 때 현대로템은 불과 수개월 만에 K2표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생산 라인이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는 1위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순수 성능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진정한 강점은 유럽 전역에 형성된 광범위한 운용 기반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요. 성능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토 회원국이 레오파르트 2 계열을 운용하고 있어 교육과 정비, 탄약과 부품을 공유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문제는 1945가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기준을 각 전차에 어떤 비중으로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45는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시켜 레오파르트 2AAC 1위, K2표가 2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945가 2026년 7월 12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본 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사 일부는 중략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기사 원문 전체 번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KKMD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의 모든 최고의 전차 순위에서 미국 M1 에이브럼스가 1위를 차지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덮어버린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어떤 전차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 전차는 어떤 분야에서 에이브럼스보다 앞서가고 있을까? 미국 M1 에이브럼스를 제외하고 각 전차의 고유한 장점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2026년 현재 5종류의 주력 전차가 눈에 띈다. 이들은 화력과 생존성 그리고 대량 조달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에이브럼스가 추구하지 않은 각기 다른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다. 드론 시대가 도래한 이후 주력 전차는 여러 차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달라진 것은 이제 주포 구경만큼이나 생존성과 상황 인식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전차들은 이러한 변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중 그 어떤 전차도 에이브럼스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각 전차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M1 에이브럼스를 기준으로 이들을 비교하면 각 전차가 지닌 고유한 장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순위는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센서, 가용성, 실전 기록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위권에서의 차이는 매우 근소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5전차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발된 주력 전차 가운데 최상위권을 형성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5위, 가장 빠른 주포를 가진 프랑스 르클레르 XLR.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전통적으로 서방권 전차 가운데 가장 민첩한 단거리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르클레르를 현대적으로 개량한 르클레르 XLR 역시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에이브럼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전차들이 장전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르클레르는 포탑 후방의 버슬형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한다. 덕분에 르클레르는 분당 약 12발의 지속적인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 중량이 약 57톤에 불과해 중장갑보다는 기동성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명확한 한계도 존재한다. 프랑스가 생산한 르클레르는 약 200대에 불과하여 생산 라인도 이미 폐쇄됐다. 유지보수가 까다롭기로 유명해 프랑스 육군 이외의 시장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프랑스가 생산한 르클레르가 총 200대에 불과하다는 1945의 언급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랑스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르클레르가 약 200대 수준입니다. 4위, 신형주포와 전설적인 장갑을 갖춘 영국 챌린저 3. 영국의 챌린저 3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전차인 동시에 가장 많은 전제 조건이 붙는 전차다. 챌린저 3는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 랜드가 추진하는 8억 파운드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기존 챌린저 2 전차 148대를 현대적으로 개량한 모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도 작전 능력 IOC 확보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년 중반 영국 언론은 포탑과 동력 개통 관련 지연 가능성을 보도했다. 148대 전량이 실제로 챌린저 3 버전으로 개량될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챌린저 3의 순위는 현재 배치된 전차 숫자가 아니라 개량이 완료될 시점의 성능을 기준으로 한 평가다. 3위, 생존의 명수 이스라엘 메르카바 마크 4. 최근 이스라엘의 메르카바만큼 실전을 많이 경험한 전차는 없다. 2023년 실전 배치된 최신형 메르카바 마크 4 바라크는 에이브럼스와는 다른 철학, 즉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 최신 파생형 바라크에는 업그레이드된 트로피 능동 방어체계, 360도 주야광 카메라, 전투기 조종사 스타일의 전차장용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HMD가 적용됐다. 또한 고도의 자동화를 통해 표적을 탐지하고 교전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추가됐다. 메르카바가 에이브럼스보다 앞서는 분야는 실전으로 검증된 능동 방어 체계와 승무원 생존 중심의 설계다. 트로피 시스템은 실제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로켓탄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이 모두 트로피 APS를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전투가 메르카바에게 주는 교훈 역시 가볍지 않다. 이스라엘 전차들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헤즈볼라는 로켓탄뿐 아니라 2026년에는 FPV 드론으로 메르카바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무리 방호력이 뛰어난 전차라도 드론 시대의 전장에서 100% 안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위, 대규모 조달 능력도 강력한 전투력이다. 대한민국 K2 흑표.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조달 능력 자체가 하나의 전투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전차다. K2 흑표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진보한 전차다.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고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이용해 차체를 낮추거나 전후 좌우로 기울일 수도 있다. 정교한 도하 장비를 이용하면 최대 4.1m 깊이의 하천을 건널 수 있는데 이는 약 2m 수준인 에이브럼스의 도하 능력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K2표의 가장 결정적인 장점은 바로 산업적 생산 능력이다. 폴란드가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신속한 전력 보강이 필요해졌을 때 현대로템은 불과 수개월 만에 K2를 인도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의 생산 라인은 사실상 휴면 상태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량 공급이 어려웠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최대 1,000대에 달하는 전차 수출에 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K2 표가 미국 에이브럼스보다 앞서는 분야는 생산 능력 및 인도 속도, 도하 능력을 포함한 기동성, 그리고 현대적인 자동 장전 장치다. 폴란드는 이후 K2 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180대의 K2가 인도됐으며 앞으로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수백 대의 K2PL이 뒤따를 예정이다. 폴란드형 K2PL에는 대드론 전자전 장비, 트로피 시스템 통합 등이 추진된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K3 전차까지 개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구축한 것은 단순히 우수한 전차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전차와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구축했다. 각국이 재무장에 나선 오늘날 이러한 대량 공급 능력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지배력이 된다. 1위, 전차의 명가 독일 레오파르트 2A8.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의 전차이자 전 세계가 신뢰하고 있는 전차의 최신 버전이다. 레오파르트 2A8은 1992년 이후 독일 육군을 위해 신규 제작된 최초의 주력 전차다. 챌린저 3와 동일한 120mm L55A1 활강포를 사용하며 최대 5km 거리에서 최신 운동 에너지 탄과 프로그래밍 가능 공중 폭발탄을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상부 공격 탄과 드론에 대비한 새로운 모듈식 장갑을 채용하고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도 장착된다. 순수한 성능만 평가하면 다른 그 어떤 전차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이브럼스가 넘볼 수 없는 레오파르트 2A8의 진정한 강점은 광범위한 보급성과 운용 기반이다. 20개국 이상이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레오파르트 2A8은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체코 등 5개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약 350대의 주문을 확보한 상태다. 노르웨이는 2026년 4월 인도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해외 운용국이 됐다. 독일이 도입하는 첫 번째 레오파르트 2A8은 리투아니아의 영구 주둔하는 독일군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운용 기반은 동맹국들이 군수 지원과 교육 훈련, 예비 부품, 탄약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 이 정도 수준의 표준화를 제공할 수 있는 전차는 레오파르트 2 계열뿐이다. 연합전쟁에서는 동맹국 다수가 이미 운용 중인 전차가 단독으로 운용되는 약간 더 우수한 성능의 전차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아깝게 순위에 들지 못한 전차들. 세계의 주력 전차 경쟁은 이 5종류로 끝나지 않는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K2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차로 2026년 양산에 돌입했으며 실제 전력화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상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1945가 평가 기준을 주관적으로 혼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타이 평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알타이는 K2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고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하여 이제 겨우 초기 양산과 전력화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1945는 실제 운용 신뢰성과 대규모 생산, 가격과 군수 지원망이 검증되기도 전에 알타이가 상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챌린저 3와 마찬가지로 알타이에서도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인 것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십식 전차는 가볍고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만 운용된다는 점이 한계다. 중국의 99A식 전차 역시 상당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 정보가 불투명해 실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T-90M과 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T-14 아르마타는 전투 경험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한계를 노출했다.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거듭 취약점을 드러내며 굴욕을 맛보았다. 이는 현대전의 위협에 전차가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 T-90M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지 않은 손실과 취약점을 노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T-14 아르마타 역시 전투 경험이 있다는 언급은 1945의 기사 검증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T-14 아르마타는 우크라이나 실전 배치 여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미국 이외 국가들의 전차를 평가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세계 각국이 에이브람스의 복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전차는 서로 다른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프랑스는 발사 속도를, 이스라엘은 생존성을, 대한민국은 대규모 공급 능력을, 독일은 광범위한 운용성과 표준화를, 영국은 방호력을 중시했다. 저가의 드론 한 대가 고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시대에는 재원상의 단순한 성능 대결보다 이러한 설계 철학의 다양성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는 여전히 뛰어난 전차다. 그러나 우수한 전차가 에이브럼스 하나뿐인 것은 아니다. 오늘 등장한 5전차는 미국 이외 국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미국 군사 매체 1945가 지난 7월 12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1945는 저렴한 FPV 드론 한 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전차를 위협하는 시대인 만큼 단순한 재원보다 생존성, 상황 인식 능력, 생산 능력, 군수 지원망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전차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1945는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센서, 조달 가능성, 실전 기록을 순위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했는지, 동일한 기준으로 5전차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순위 선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K2표에는 대규모 생산과 신속한 인도 능력을 결정적인 장점으로 적용한 반면 레오파르트 2A8에는 기존 운용국 숫자와 유럽 동맹국 사이의 군수 표준화를 결정적인 장점으로 적용했습니다. 두 전차를 동일한 항목과 가중치로 비교한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레오파르트 2A8은 1위, K2표는 2위라는 서열을 제시했습니다. 각 전차가 서로 다른 설계 철학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려면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거나 적어도 어떤 요소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는지는 밝혀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K2와 레오파르트의 순위를 명확하게 가르는 평가표나 결정적인 성능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주력전차 수주전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대한민국의 K2NO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K2표의 성능은 레오파르트 2A7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전차가 더 강력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지녔는가 보다는 어느 전차가 노르웨이의 동맹 구조에 더 적합한가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 레오파르트 2A7이 선택된 것이죠.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K2표는 레오파르트에 비해 성능이 부족해서 탈락한 전차가 아니다. 둘째, 성능이 비슷하다면 기존 동맹의 군수 생태계와 정치적 관계가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레오파르트의 광범위한 운용 기반을 강점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의 정치, 군사적 선택을 세계 최고의 전차를 가리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확대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5는 레오파르트의 광범위한 보급성과 운용 기반을 마치 K2표가 따라잡기 어려운 절대적인 우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레오파르트가 유럽에서 더 넓은 운용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K2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되는 대규모 생산 능력은 새로운 운용 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예로 폴란드는 K2PL을 생산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제3국 지원과 수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수입하던 1단계에서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유럽 국가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전차 전력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폴란드와 연합한 K2 계열의 빠른 생산과 유연한 현지화 방식은 새로운 표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범용성과 운용 기반 때문에 레오파르트 2A8이 무조건 1위라는 결론은 현재의 운용국 숫자만 보고 미래의 산업 가능 확장성을 무시한 평가로 보입니다. 챌린저 3, 알타이처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전차 자체의 성능과 생산 능력, 현지화 능력까지 종합해 평가한다면 K2를 레오파르트 아래에 두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 신청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